안녕하세요. 자본시장영업부 박보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코노미스트 문정입니다. 지난주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 달러원 환율은 미 연준의 추가금리 인상 우려가 부각되면서 약 30원 정도 상승했는데요. 1330원 부근에서 마감하였습니다. 지지난주 금요일 발표되었던 미국 소비자 기대 인플레이션 상승에 이어 제조업 PMI, 주택시장 지수 등의 경제지표가 양호하게 발표되면서 5월 25bp 금리 인상 확률이 90%에 근접하게 되었고, 또 일부 연준 인사들의 매파적인 발언도 있었던 영향으로 판단됩니다. 내부적으로도 배당금 역송금 수요, 국내 무역 수지 적자, 또 외국인들의 국내 주식 매도 등의 상승 압력이 우위를 보였던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달러화와 달러원, 그러니까 원화의 비동조 현상 말씀드렸었던 것 네. 같은데, 이번 주에도 보면 다른 통화 대비 원화가 유독 약세를 네, 보였던 것 맞습니다. 같아요. 네. 원인이 무엇인가요? 네, 지금까지 사실상 이제 달러 약세를 보였거든요. 연초 대비로는 한 1.7% 정도 하락했어요. 근데 달러 환율은 연초 대비 한 4% 이상 상승했기 때문에 사실상 달러 약세에도 불구하고 환율이 올랐다는 거는 그만큼 원화가 약세가 심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지난주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뭐 달러는 소폭 이제 강세를 보였지만은 그거보다도 원화 약세가 더 심해지면서 환율은 또 한 2% 가까이 좀 올랐거든요. 근데 이제 그동안에 저희 시장에서도 이제 원화 약세다라고 한다는 건 국내 요인 아니냐. 그래서 네. 뭐 무역수지 적자 문제나 아니 반도체 수출 문제, 그 다음에 이제 배당금 얘기도 있었고요. 계속 했었던 부분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환율이 내려오지 않는다는 부분은 그만큼 사실상 역내에서 달러 매도가 나오지 않는 부분도 있고, 또 여기에서 자체도 그러니까 원화보다 달러가 더 매력적이다라고 보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흥국 통화들 중에 쭉 비교해 보면은 최근에 원화 약세가 가장 심했고, 그 다음에 신흥 통화 중에서 남미 통화들의 강세가 되게 좀 좋았습니다. 특히 이제 대표적으로 멕시코 페소, 뭐 칠레 페소, 뭐 브라질 레알 이쪽인데, 멕시코 페소 같은 경우는 연초 대비 거의 한 9% 이상 강세를 보였거든요. 그래서 원화 약세에 비해서 사실상 멕시코 페소 같은 게 강세를 보였는데, 이 두 통화의 이제 차이가 뭐냐 봤을 때, 우리나라 이제 원화 같은 경우는 뭐 아시아 통화이면서 중국 의존도가 높고 반도체 수출 비중이 높고 제조업 비중이 높다라는 차이가 이런 점이 있고요. 멕시코 같은 경우에는 미국 소비에 많이 의존합니다. 미국 쪽에 멕시코가 미국에 이제 수출하고 특히 미국에 소비를 많이 하면서 그 자금이 다시 멕시코로 들어오면 멕시코에서 달러로 환전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그만큼 미국 소비의 의존도가 높다는 부분 때문에 상대적으로 멕시코 페소가 좀 강세를 보이는데, 결국에는 이제 중국 쪽이나 아시아 쪽에서의 이제 제조업 비중이 높은 원화, 남미 쪽에 대한 의존도 이런 것들이 높은 멕시코 이런 것들을 비교했을 때 지금 시장 자체는 중국보다 미국 쪽으로 약간 분위기는 그쪽으로 좀 보는 것 같고, 또 시장 자체도 아무래도 앞으로 이제 경기가 좀 나빠진다고 봤을 때는 그래도 미국은 좀 덜 나빠지지 않겠느냐라고 좀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아마 원화 약세와 멕시코 페소의 강세가 상대적으로 많이 차이가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원화는 상당히 좀 저평가돼 있고 멕시코 페소는 좀 고평가돼 있기 때문에 다만 지금 추세에서 더 확대되지는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오히려 글로벌로 봤을 때 물론 국내 요인도 있지만 전 세계적인 현상을 봤을 때 아무래도 이제 원화 약세, 멕시코 페소 강세 이런 부분들이 신흥국 통화에서는 좀 두드러진 특징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환율 영향이 미칠 만한, 저희 주목할 만한 경제 지표 예정되어 있나요? 네, 이번 주에는 이제 GDP가 발표될 예정이에요. 25일 날, 이제 화요일 날은 이제 국내 1분기 GDP 속보치 발표되고 한국은행에서, 그다음에 27일 저녁에는 미국 쪽에서 1분기 GDP 성장률에 대한 잠정치, 그다음에 28일에는 유로 쪽에서 1분기 GDP 잠정치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관건은 이제 국내 성장률과 미국 성장률 어떻게 차이가 있느냐라는 부분인데, 일단 국내 성장률에 대해서는 뭐 시장에서 전기비로는 0.2, 0.3 정도 오를 것이다, 개선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지난 4분기 같은 경우가 역성장을 했어요. 마이너스 0.4로. 수출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물량이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거기다 소비도 좀 둔화됐고, 그래서 1분기는 그나마 이제 물량은 좀 덜 감소할 거로 보고 또 소비는 또 괜찮아졌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아마 1분기는 물량 감소보다는 소비가 좀 좋아지면서 전기비로는 0.2, 0.3 정도 오를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전기비 연율로 보통 얘기하는데, 전기비 연율로 지금 컨센서스는 1.4, 뭐 그다음에 뭐 애틀란타 연준 같은 경우는 2.0,
정도 보고 있어요. 근데 지난 이전 4분기가 2.6%이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좀 낮아지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내 같은 경우는 1분기, 지난 4분기 역성장에서 1분기 0.2, 0.3, 그 다음에 2분기에는 그래도 한 0.4에서 0.5 조금씩 이제 좋아지는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 반면에 미국 같은 경우는 지난 작년 3분기 고점으로 4분기가 좀 떨어지고 올해 1분기, 2분기에서 3분기까지 계속 떨어지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장률 경로의 차이로 본다면 전기비나 전기비 연율로 본다면 이거는 이제 워낙 강세 달러 약세 요인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제 환율이 그걸 반영하지 못하는 거는 아무래도 지금 글로벌 경제 상황이나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제 원화 쪽이랑 멕시코 페소에 대한 그런 페리티 문제들 이런 것들이 다 심리적인 요인이 되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 또 그 다음 주에 있을 FOMC가 또 있거든요. 거기까지는 계속적으로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이 성장률이 결과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성장률 결과에 이어서 다음 주 나올 또 FOMC가 또 중요 이벤트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경기 심리가 이번 주에도 계속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 원화 약세가 조금 심화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번 주 환율 흐름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네, 지금 사실상 달러 지수는 그 작년 4월 수준이 연초보다 도 낮은데 지금 원화가 지금 계속 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또 이번 주 물론 이제 한국과 미국 성장률 발표도 있지만 또 다음 주 또 FMC가 있어서 그렇죠. 계속적으로 아마 경계 심리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경계 심리가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도 환율은 여전히 상하방 좀 혼조세를 보이지 않을까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달러 환율은 하단은 1,305원 그리고 상단은 1,345원까지 좀 열어놓고요. 또 원화 약세이기 때문에 유로 환율도 여전히 좀 높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도 1,430원에서 1,465원까지 그 다음에 엔화 환율은 975원에서 1,005원 정도 등락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지금까지 똑똑한 환율 이야기 환율 똑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